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좋았던 흐름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모양새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산타랠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배트맨 2부도 아주 힘차고 즐겁게 시작해 볼 텐데요. 2부에도 계속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주실 불금의 사나이 이가람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종목 상담 하긴 할 건데 제가 위원님 무료 채팅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 주 리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에 위원님이 분명히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시장이 튈 거다,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제부터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돗자리 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돗자리 전문적으로 맞추는 또 업체한테 또 돗자리 또 제가 맞춰놨습니다. 또 맞춰놔서. 네. 근데 이 돗자리 어디에 깔 거냐? 그게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와서 또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알려면 이제 또 그거 아는 방법을 또 앵커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이런 거 다 짚어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신들림에서 뭐 신기를 받고 있는지 네.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앵커님의 안내에 따라서 같이 참여하시면 앞으로 시장 참여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가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신들리신 줄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의 이렇게 정확하고 시장의 맥을 짚는 리딩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카톡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종목 상담 나는 전화와 문자로도 활짝 열려 있지만 오픈 채팅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화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돗자리 까실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상단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들어와 있고 우리 위원님도 들어와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저는 제 종목만 이 시장이 좋은데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우리 위원님이 신들린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이슈들을 또 가지고 올랐는지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1년 반이 넘게 지속됐던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휴전을 예상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까지 종식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원달러까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는 오늘 1.54% 오른 2,17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에도 1.5%가 올라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현재 이 거래일 동안 3%가 넘는 급등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철강주, 화학주 등 미중 무역 분쟁 동안 크게 주가가 타격을 받았던 경기 민감 섹터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수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4,70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오늘 정말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IT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중에는 88,0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액면 분할한 이후로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종가 54,700원 기록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는 전보다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신한지주는 조병용 회장의 연임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기관이 금융업종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신한지주 역시 3.28%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가량 올라서 640선을 탈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또 중국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보였던 개인은 장중에는 매도를 돌아서면서 1,000억 원가량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지수를 힘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많이 올라줬는데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5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해당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에 호재가 들어오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1% 이상씩 올라준 모습입니다. 특히 SK 머티리얼즈는 내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인데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5% 이상 오를 것이고 또 한유케미칼 인수 등 향후 다양한 M&A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3% 가까이 올라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연말을 본격적으로 맞아서 다음 주에는 또 산타랠리까지 펼쳐지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네요. 캐스터님과 제가 다 이제 오늘 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트리룩과 저는 약간 빨간색, 오늘 크리스마스를 좀 미리 준비하는 기분으로 옷을 또 맞춰 입고 왔는데 정말 연말에 산타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023153-2611 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신들리셨죠?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종목이 제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요. 옴니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2,06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최고로 올랐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2,060원이면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모호한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거라서 네, 위치가 좀 애매하다. 네, 위치가 조금 모호한데 이런 종목들 스마트시티로 해서 한 차례 튀어 올라왔었고 근데 사실 이런 스마트시티 요 이슈가 처음 나왔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져 있을 때마다 한 차례씩 늘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은 그려봤을 때 지금 한 차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주고 있고 현재 요 위에 저항대에서 2,000원 라인은 다시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아랫자리의 지지 라인대인 요 1,900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럼 1,900원까지는 좀 버텨보는 방법으로 보시되 요 1,9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요 아랫자리에서 놓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시니까 1,900원 아마 옴니 시스템을 중장기로 보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봤을 때 1,900원 이탈 시에는 약간 흐름 깨지니까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손점해 보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요 위에 2,060원이신데 2,06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차례 튀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60원 위에 2,080원, 100원 라인에서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로 좀 보셨다면 1,9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원 선을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좀 응원을 하는 마음에서 1,900원 지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좀 수수료라도 챙겨서 본전에서라도 좀 나오셨으면 하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MS. DM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원에 비중 20%. 6,700원에 20% 정도?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다고요? 거의 한 10년 됐어요. 10년이요? 예, 정말 오래 들고 계셔서 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실 것 같은데 20% 정도면 원래 이제 많이 담았다 좀 덜어내신 거예요? 아니, 수익 났을 때 그걸 좀 챙기도 못 챙기고. 네. 수익이 좀 나셨을 때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위원님한테 이거 DMS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700원이요. 예, 6,700원. 6,700원. 어차피 이 종목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그 NDR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OLED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매출이 20년도나 21년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NDR 자료가 올라온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에는 잘 안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 그 NDR을 보게 되면은 풍력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근데 풍력 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CS 베어링 쪽에 같이 있는 부분 쪽이 더 센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업도 풍력 쪽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매출이 잡힐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시간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풍력을 빼더라도 디스플레이 쪽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하락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같이 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6,700원이시니까 네,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놓고 이거는 기다려 보시면은 한 번 더 이슈만 좀 받아주면 이전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또 DMS 되겠고 이랬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6,700원 라인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요 매수가에서는 매도 의견을 일단 최대한 기다렸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이 나셨을 때 좀 청산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요. 6,7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꼭 이제 본전에는 나오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나시길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MC넥스입니다. MC넥스, 핫한 종목 네.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8,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28,500원에 20%면 목소리가 좋을만 하네요. 네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이게 지난번에 엊그제 목요일 날 37,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장중에. 그때 네, 영광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다려볼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고점을 뚫고 나면 매도해야지. 언제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으신 만큼 기다리는 기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좀 여쭤봐야 돼요. MC넥스가 이제 카메라 쪽이잖아요. 네네. 아마 매수하신 이유가 뭐 핸드폰 카메라도 있겠고 뭐 자율주행에도 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네네. TOF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게 지금 수익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단기로 볼 거냐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볼 거냐 요걸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네. 보고 싶으세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으세요? 예, 장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연말쯤 다가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약해지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카메라 쪽도 물론 지금 굉장히 추세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조금 더 눌림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MCNS는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드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문제는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 실적 나올 때까지 다 버티느냐 그렇게 되면 눌림도 다 기다려야 되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 단가가 이 아래 2만 원짜리였으면은 뭐 기다려 볼 만한데 2만 원대가 아니라 3만 원 근처에서 매수, 전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이 매수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차익 실현을 누군가가 많이 하게 되면은 요 내려온 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느냐 말 거냐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 더 간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전 더 간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게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아쉽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다음 주에 시장 조금 약해질 때 한 차례 수익 매도는 챙겨놓고 볼 것 같아요. 네. 일단 음봉 나올 때 네. 양봉 유지돼서 오늘 시가 라인 있잖아요. 네. 오늘 시가가 34,900원이에요. 네. 요 34,900원이니까 약 한 34,000원 라인 여기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저라면은 여기서는 일정 부분 수익 매도를 챙겨놓고 네.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내가 매도한 만큼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대응 전략 보시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게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차례는 수익 매도를 챙겨 놓고 다만 요 34,000원 요 라인을 오지 않고 버티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때는 정고점 자리에서 부근에서 조금 더 챙기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네네. 고점이 어딘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에서도 지금 다 고점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연봉으로 다 신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봐야 될 연말에 아무리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거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34,000원짜리 이탈 시에는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놓고 내려오게 되면 내 매수가보다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땐 다시 또 아래에서 단가 낮춰가지고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좀 고꾸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수익을 챙겨 두시고 상반기까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카톡에 들어오셔서 무료 채팅방에서 이제 올려주시는 종목들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아래 뜨는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들어온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나노메딕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1,000원으로 살짝 높고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서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1,000원 나노메딕스 그래핀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진입을 했는지 제가 바로 이제 카톡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11,000원이요. 네. 11,000원. 왠지 또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왠지 누군지 혼내지 마시고요. 네, 네. 왠지 누군지도 알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네. 드는데 7,1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11,000원. 이거는 좀 관리를 했어야 될 단가긴 했습니다. 제가 늘 오픈방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고가에 사지 마라. 그렇죠. 좀 저가에 좀 사자. 왜 이렇게 올라간 것만 사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고가에 삽니다.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고가에 따라 들어가서 더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도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가의 매수를 봐야 고가에 올라갈 때 남들이 고가 매수할 때 나는 편안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11,000원에 오픈방에서도 매수를 하십니다. 일단 11,000원 가장 중요한 단가는 7,100원 라인이 돼요. 7,100원 라인이 이탈을 안 돼야 되는데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추세선도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되겠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또 지키고 있는 자리들은 지키고 있지만 요 라인이 이탈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또 너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상에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고 있고 현재 이런 추세선도 있었는데 얘가 살짝 깨졌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다리면 요 10,000원대 자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연말에 실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그래핀 관련 쪽으로 해서 이 나노메데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그래핀 관련 이슈가 좀 나올 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거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걔가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걔도 그 타이밍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러한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래핀 관련 이슈가 한 가지가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나더메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같이 바스켓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9,500원과 10,000원 사이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9,500원 자리부터는 분할로 일단 손절매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9,500원부터 11,000원까지 분할 매도 손절매 구간을 보시고 11,000원 넘어간다? 11,000원 넘어가서 올라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일단은 이만큼 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데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가장 좋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가의 매수를 한다기보다 아래에 있을 때 차라리 지금 매수를 보게 되면은 아래 7,100원에는 이탈 잡고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보다는 손절 라인이 더 짧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보는 게 좋아서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 최대한 줄여서 매도를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제가 늘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린 저가 종목들 제가 이슈 반영신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서희님 잘 들으셨죠? 7,100원 라인 지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벌써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오픈 채팅방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DKT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해피하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3,200원이고요.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DKT 뭐 최근에 폴더블 관련해서 잘 가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종가가 12,700원으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13,200원, 네. 13,200원이신데 이 종목은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죠. 네,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시고요. 다만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비중이 20%만 아니면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 이전에 음봉 떨어진 날이 거래량까지 발생이 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다시 이전처럼 올라가려면 이거로 넘어서는 이런 장대 거래가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양봉이 나타나야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되면서 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얘도 다시 아래 11,000원짜리까지는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한 번에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13,200원이니까 올라오게 되면 요 음봉의 반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0원, 300원? 앞으로 한 매수가보다 한 1,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범위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비중을 한 차례 수익 매도 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16,000원까지 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막혀서 다시 매수가로 온다?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남은 잔량은 그냥 매수가에서는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은 기다려보면 하지 않을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윗자리, 상승에 대한 모습을 놓고 올라오게 되면 14,300원, 200원 자리에서 반절은 수익 매도 보시고 그 이후에 매수가 다시 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대응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KT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보다는 위로 향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올라오는 종목 상담들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종목 포트 교체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종목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신규로 좀 진입하는 분들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지노믹 트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노믹 트리 오늘 조금 음봉이 떴습니다. 22,8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 오늘 음봉이 좀 떴는데 어떡할까요, 위원님? 25,000원도 네. 이게 매수가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네. 낮은 게 아닌데 위에서 다들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화를 억누르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늘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에 가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안타까워서, 네. 아래에 있는 거를 잡아야 된다. 아래에서 추세 전환되는 거를 잡아서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꼭 매도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이번에 체외 진단기에 대한 부분들 시작 허가받은 그런 모습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어저께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다. 이 얘기 자체가 내일은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그 신호를 그냥 다 받아버리면서 오늘 약 한 6%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계속 보유는 하시되 비중이 30%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요 아랫자리가 중요합니다. 요 구름대 자리와 요 이전에 지지했었던 요 라인대가 되겠는데 가격대로는 한 27,000원 라인 요 라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지키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매수가 올 수 있고 일단은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달, 이제 12월 달 다음 주부터 1월 달 초까지 이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그때 요 지노맥트리도 같이 올라가는지 요거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음 주가 좀 시장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때 지노미트리가 요 27,000원 라인 지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손절해 보기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은 그 1월 달에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가 뭐가 나오는 게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노미트리를 관심 있게 보던 게 아니라서 그 이슈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27,000원은 쉽게는 이탈을 안 시킬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25,000원은 아마 넘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뺐다가 올릴 때는. 다만 거래량이 조금 이번에 어제 발생된 게 좀 문제가 돼 보여서 25,000원 자리에 오게 되면은 지노미트리는 그냥 비중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때 아마 다른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데 만약에라도 지노미트리가 찾아보시면 저도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찾아보시고 1월 달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월 달 이슈까지 들고 가시는 걸로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애정을 담아서 듬뿍 담아서 위원님께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올라온 종목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가람 위원님께서는 제약 바이오주의 일정을 꽉 꿰뚫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말미에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나와서 이번에 문자 종목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한국 화장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핫했던 특징주 중 하나죠.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큽니다.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올라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장중에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종가가 1,900원에 마무리가 돼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님? 이 종목도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말하던 종목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한국화장품 11,500원에 비중 50%. 비중이 커요, 위원님. 정말 비중이 너무 많은 거를 거의 도박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 가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난 급등주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한 6%의 갭상승 정도 먹었던 기억? 그러한 기억들이 엄청난 좋은 기억이지만 주식을 투자에 대한 마인드? 주식을 도박으로 본다면 그런 도박성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질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이 주식에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투자 생활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급등주에서 따라서 올라가서 갭상승 먹었던 그런 기억은 오히려 도구로 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보셔가지고 도박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다. 이러한 멘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마인드와 습관을 조금 고치시는 게 조금 더 내 돈을 지키는데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고, 일단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화장품 회사가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서 그 브랜드 하나를 밀고 있는 회사냐,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 안 그러면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냐, 여러 가지 놓고 봐야 되겠는데 한국 화장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고, 최근에 와서 화장품 하게 되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한국 화장품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한국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욱더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 이러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들, 정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릴 거예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비중도 크시고 보유 의견을 드리겠는데 11,500원에 오게 되면 분명히 또 욕심내셔가지고 전량 다 가지고 가서 나 이거 수익 크게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건전한 주식 투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500원 자리까지 좀 기다리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떨어진다라고 해도 떨어지면 그거는 이번에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큰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고요. 기다린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많이 떨어지면 9,000원까지 떨어집니다. 9,000원까지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9,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뭐 빠져봐야 뭐 얘도 10,000원짜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올라오게 되면은 11,500원짜리에서는 비중이라도 절반 이상 덜어내서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500만 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종목에다가 다 실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엔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도 한 종목에 다 들어가고요. 2,000만 원 가지고 해도 한 종목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맛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건전한 생각을 위해서는 500만 원이라도 종목을 한 종목은 사고 한 종목은 안 사더라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습관, 비중을 50%는 이렇게 급등주에 심는 게 아니라
저가주에서 성장성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싣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다리셨다가 11,500원짜리에서는 비중 절반 매도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12,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12,000원 위에서는 올라간다, 좋아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잡아도 뭐 50%도 가고 100%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으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중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꿈틀꿈틀하는 종목들이 장중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급등주 가자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일단 매수는 하셨으니까 가격 전략대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좀 거래량이 말라 있는 이제 튈 종목들에 조금 포트 교체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NC 에너지 GNC 에너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시청자님? 6,400원에 10%입니다. 6,400원에 10% 정도? 오늘 종가 많이 올랐어도 4,000원대인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요거 저번에 대북주 막 급등하고 그럴 때 샀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남북경협주 이제 관련해서 대북주 관련해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오래 보유하셨나요, 그러면? 그럼요. 1년 정도 된 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GNC 에너지요, 6,400원. 이거 네. 대북주 말고 다른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회사가 건실하고 저기 갑자기 흥분해서 생각이 안 나네. 발전기. 발전기, 그렇죠. 예. 발전기, 예. 딱 그렇죠. 예, 그거가 저기 개성공단에 또 들어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은 대북주보다도 네. 비상발전기가 지금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요. 네.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증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 네.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라인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보안도 네. 잘 돼 있고, 그래서 외국 네네.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도 많이 하고요. 또 네이버가 그 제2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죠. 거기에 GNC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비상발전기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그러한 수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점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대북주로 엮였어가지고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시청자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일단 6,400원은 매수가가 이 대북주 파동 때 잡았다라고 해도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높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높게 사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는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때는 대북주 열풍 때문에 아마 쉽게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고, 대북주인데 뭐 언젠가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00원도 갔다 오고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비중 10%, 현금 보유 비중 좀 있으시죠? 아주 확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확실하게 싫지 말고요. 네. 네, 확실하게 싫지 말고, 이 점은 좋은 종목이니까 네. 이거 비중 추가하셔도 돼요. 네. 네, 비중 추가하시는데 지금 추가를 할 거냐, 조금 더 기다릴 거냐로 본다면 이왕 기다린 거, 근데 뭐 지금 추가나 단가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네. 네. 이거 비중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시면은 같은 비중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이 4,300원이고 6,300원대니까 그간 반절이 한 5천 얼마 되겠죠? 네. 요 정도까지 단가 내린다거나 5천 원 네. 아래까지 단가를 내리게 되면은
이거 단가 회복할 가능성 높아요. 아, 전문가님, 그러면은 20%를 더 살까요? 20%를? 20%를 근데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네. 한 번에 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얼마에 예. 수매를 할까요? 이거 다음 주에 예. 비중 10% 추가하시고요. 다음 주 얼마 정도에 할까요? 이거 가격 의미 없잖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가격대 의미 없으니까 일단 10% 추가하셔가지고 단가 낮추면은 네. 한 5천 얼마 되겠죠? 네, 네. 예, 5천 얼마 될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네. 5천 얼마는 좀 기다려요, 일단. 네. 기다리고 그다음에 요거 더 빠진다. 만약이라도 네. 더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요 아래자리까지 요 4,200원 라인 요 아래까지 내려가서 4,000원 네.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때는 한 번 더 사도 됩니다. 아, 예, 예. 네, 아래에서만 위에 올라갈 때 네. 사면 안 돼요. 이런 건 내려갈 때 네, 네, 일단 네. 다음 주에 10% 한번 사고 네. 그다음에 내려왔을 때 근데 요 단가에서 10%를 또 추가를 하면 단가 차이는 크게 안 날 거예요. 네. 단가 차이는 물론 크게는 안 날 건데 그래도 요 단가에다가 추가를 한 번 더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내려오니까 다만 비중을 30% 이상까지 올리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대신에 많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네. 알려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잡게 되면은 또 네.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차라리 남은 현금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성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네. 네, 종목들 그렇게 포트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이제 애정도도 높으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들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께서 오늘 좀 바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일정들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투자 팁 보통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낮에도 관련된 스케줄이 좀 있으셨다고 맞나요, 위원님? 낮에요? 아, 좀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이 일정들 소화하신 거 아니셨어요, 위원님? 네.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일정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또 요거 또 팁 시간 통해서 네.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하나, 기본적 분석을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누가 관심을 받고 있느냐.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바로 요 일정주다. 아까 말씀하신 종목이 그거였어요. 일신바이오라고 해서 네네. 또 정부에서의 일정들, 이런 뭐 국산화에 대한 일정,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신바이오가 한 차례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을 한 차례 카톡방에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그것처럼 오늘 정부 정책의 일정이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일정에 따라서 상승이 나타납니다. 오늘 일신바이오 차트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임상시험,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 앞두고 있는 것들은 한 차례 반드시 꼭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단기로도 올라가고 중장기로도 올라가는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좀 리뷰를 해보자면 뉴파워플라즈마에 대해서 변경 상장하는데 이거 변동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21%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티스 공모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주 컴퍼니 K가 굉장히 좋게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 뉴파워플라즈마 변경 상장 이후에 그 다음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뉴파워플라즈마는 또 내용도 상당히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컴퍼니 K도 이번 주에 상당히 밀리지 않고 굉장히 또 크게 올라졌어요. 사실 오늘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이거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 후반에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일정을 좀 보자면 비건 미국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주 이러한 모습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는지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월요일이고요. 또 월요일 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 납니다. 뭐 토스도 있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도 변동성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 일정 보자면 이제 12월 일자가 빠졌는데 12월 16일부터 22일 사이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반기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 달성을 위한 글로벌 구체적인 로드맵 한다라고 하고, 또 차기 연도에 대한 굵직한 그런 편안에 대해서 계획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떤 뉴스 올라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일과 19일 사이에는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열립니다. 이게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또 과학정보통신부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정부에서 또 관련된 부처들이 내년 정책을 또 엿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변동 가능하겠죠? 그러한 관련주 적어드렸으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어떤 게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정을 보자면 굉장히 많네요. 자, 17일 날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서밋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또 개봉이 돼요. 최근 들어서 영화들 관련주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영화입니다. 시동이라고 해서 웹툰에서 굉장히 좀 인기 높았던 건데, 요 배급사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입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종목명으로 안 써놨어요. 기업명 써놨는데 이거 검색하시면 종목명 3글자 뜹니다. 요거 관련된 거, 이 영화가 과연 좋게 올라갈지, 그건 좀 기대감 실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19일 날 영화 백두산이 또 개봉을 합니다. 요 백두산 같은 경우도 라인업도 좋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런 기대감도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덱스터가 움직이는지 한 차례 보시면은 좀 도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얘가 12월 20일 날 신규 상장합니다. 지금 공모 청약에 따라서 지금 컴퍼니 K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 상장 앞두고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K도 그렇고 SV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관련주 많고 기업 내용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한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달에 행사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약바이오만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들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가장 큰 1월 달의 행사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많이 지금 내용 돌고 있죠? 찾아보시면 또 다 나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빅파마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이미 성장을 한 상태냐, 그것도 보시기 때문에 저라면 앞으로 이 빅파마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이슈가 붙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요건 제약바이오는 아닙니다. 요 CES 2020이라고 해서 가장 큰 또 국제 전자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자제품 또 신기술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또 TV 관련된 거, 삼성의 TV와 LG의 TV, 또 신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이번 2020년도 이후부터는 어떠한 전자제품들이 새로운 또 신기술 도입을 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이제 이슈받고 주도를 할지, 성장할지,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CES 2020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이전의 일정이 요 CES 2020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함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러한 거 두 가지만 놓고서 컨택을 잘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매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1월 달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요 CES 2025 관련해서 삼성전자 TV에 납품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늘 10% 이상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삼성전자 TV와 LG TV 같은 경우도 잘 팔릴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참여하는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1월달 상반기 1월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연말에 어울리는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1월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이가람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3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팁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